현실 부재 속의 허무한 삶, 나에 대한 올바른 판단부터.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는 공허 철학이다.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느냐고 공박합니다. 그러나 현실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세상을 산다, 현실을 산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산다는 말로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공간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현실의 객관에만 치중한 생각입니다. 그보다도 현실을 인식하는 주관인 나의 인식 활동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앞으로 대개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객관 세계를 인식하는 나의 정신 활동을 생주이멸의 원리를 인용하여 풀어보겠습니다. 마음은 생주이멸한다. 지금까지 삶의 주인공을 밝히려는 입장에서 절대아, 진화를 설명해 왔지만 여기서는 생각하고 나고 죽고 하는 우리의 정신 활동, 곧 가의 활동인 생각의 생멸상을 밝혀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은 항상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그대로 있다가 변하기 시작하여 아주 없어지는 이 네 가지 과정을 밟으며 변화합니다. 이 법칙은 서양 철학에서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보다도 한층 더 발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감정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이라 하고 그 생각이 머물러 있는 동안을 주라고 하며 그 생각이 제2의 형태로 변해 발전하는 과정을 이라 하고 이렇게 변해서 최초의 생각이 아주 없어진 생각을 멸이라고 합니다. 가령 10시에 우리는 국수가 먹고 싶었는데 11시가 되어서 비빔밥이 먹고 싶었다든지 아직 국수가 먹고 싶은 생각은 생이고 먹고 싶은 생각이 남아있는 동안은 주라고 하는데 그러나 먹고 싶은 생각도 정도를 자세히 따지고 보면 사실은 처음의 생각 그대로 있을 때는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국수를 먹고 싶은 생각이 아직은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따라서 국수를 먹고 싶다는 생각은 절대 정확한 불변 의식이 아니고 한 가닥 순간의 생각이며 지나가고야 말 마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신활동은 그 속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가느다란 것과 굵은 것이 복합적으로 무수히 얽혀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드러지게 느끼는 굵은 생각만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판단할 따름이며 바로 뒤에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생각을 현실로 받아들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생각들을 일순도 쉬지 않고 변하여 가고 있으므로 한 번 지나간 생각은 또다시 경험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가운데 어느 생각을 가리켜서 이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생각은 무한히 이어져 가는 일직선과 같아서 그 가운데 어떤 점을 현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이 현실이라 지적하는 순간 그 생각은 벌써 변하여 흘러간 과거의 생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생주이멸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생각이란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몸은 생로병사한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중생들은 오직 몸뚱이만을 나로 알고 자기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이 몸뚱이도 일단 현실이 주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함에 있어서 육체가 중요한 주관적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육체적 오관작용은 더욱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눈으로 현실이 객관인 물질 세계를 보고 귀로 음향을 듣고 입으로 음식의 맛을 분별하고 몸으로는 촉감 작용을 통해서 차고 더운 것 등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의 오관 작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인식 작용은 절대 정확한 것인가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육신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4가지 법칙에 따라 끝없이 변해가고 있으며 육신이 변한 만큼 오관 작용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같은 온도의 객관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열이 있든지 하면 춥게 느껴지고 같은 물체이지만 눈에 이상이 생기면 전혀 다른 물체로 보이는 예가 그것입니다. 또 어떤 선입관이 있거나 마음이 다른 것에 집중되었거나 큰 충격을 받았거나 할 때는 우리의 오관작용은 전혀 비정상적인 착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의 모든 인식작용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은 우리의 육체나 뇌수까지도 유물론적으로만 따지자면 다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분자는 92개의 원자가 모여있는 집합체입니다. 원자의 구조는 원자 핵을 중심을 두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 핵은 양성이 되고 전자는 음성이 되어서 마치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타원형으로 돌듯이 전자가 원자 핵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자와 핵은 하나의 광파이어서 불변의 고정체가 아니라 광파와 함께 무한히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를 이루고 있는 많은 세포들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포의 근본 구성체인 원자핵과 음전자 등이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파동을 일으키면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이런 오관에 의지하여 인식된 생각을 우리는 얼마만큼 믿을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은 아무 반성 없이 잘못된 생각 그대로를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속아 살고 허무한 삶을 되풀이하게 마련입니다. 요컨대 오관이나 생각을 의지해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주관은 확립될 수 없으며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진 그것은 이미 현실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것은 현실 부재의 첫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 본 현실의 객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본 현실. 먼저 시간적인 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과거나 미래는 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인데 현재라는 말의 기준이 확실할 수 없습니다. 1시간이 현재인가요? 1분이 현재인가요? 지금이 불기 2515년 서기 1970년 7월 2일 오후 6시라면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가 현재인가요? 그러나 6시 1분부터 6시 30분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각이니 미래로 봐야 할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5시부터 6시까지를 현재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5시 30분이 어떻게 현재인가요? 6시 정각 이전은 다 과거임에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현재의 시간 기준을 1분이나 1초에 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는 현재의 시간 기준을 1분이나 1초에 둔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초의 기준을 둔다 하더라도 100분의 1초 전이나 100분의 1초 뒤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더 나아가서 100만 분의 1초에 현재의 기준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므로 연속일 뿐 어느 순간도 정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가 육안으로 보지 못할 뿐입니다. 시계바늘이 1시간에 한 바퀴씩 돌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기는 분명히 갑니다. 억만조분의 1초도 가만히 있는 일이 없이 흘러가는 것이 시간이므로 이때가 현재라고 지적할 만한 시간은 없게 됩니다. 이 시간은 현재라고 지적하려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은 벌써 흘러가고 없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할 때 만일 시간은 흘러갈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의 물질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에너지라도 되어 가지고 있어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에너지나 물질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물질의 운동을 가지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체의 운동 법칙이 각기 다르므로 시간의 표준을 어디에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치하는 표준이 없으면 같은 1시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으므로 이러한 모순을 전제로 하는 시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움직임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어느 순간을 가리켜 현재라고 할 만한 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가 없다고 하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니 미래니 할 것인가요? 과거나 미래다 하는 말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가정을 해서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진실 그대로를 말한다면 삼나 만유의 모든 존재가 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것입니다. 물질 그 자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토의 삶을 지향. 그러니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을 추억한다는 말이지만 작년은 이미 작년으로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작년 365일이 다 흘러가 버린 것이므로 작년이라고 하는 사실은 다 소모되고 없어진 것입니다. 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 하나의 추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도 경험할 수 없고 미래도 경험할 수 없고 현재도 또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란 것이 100년에 한 번씩 이따금 흘러간다면 현재도 있고 과거도 있겠지만 억조만 분이 1초도 멈추는 일이 없이 찰나찰나 흘러가는 것이고 보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것이라고 확실한 기억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억이라는 것은 생길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것, 거의 같은 것에 불과할 뿐인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의 확실한 지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현실이라고 할 것인가? 우리는 흔히 현실하고 현실주의를 내세우지만 우리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현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있는 것만이 현실이지 지나가 버린 것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를 추억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제라는 것은 생각뿐이지 어제라는 확실한 시간이란 게 없습니다.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시계바늘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1시간이면 어김없이 한 바퀴 돕니다. 죽순이 밤 사이에 한 길씩 크지만 크는 모습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순이 크는 속도나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속도가 최고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속도는 알 수 있지만 속도 이전의 움직임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프로펠러가 처음 돌기 시작할 적에는 확실히 보이지만 빨리 돌면 차차 안 보이다가 나중에는 동그라미만 보이게 됩니다.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성주계공이 되어가고 있으니 현실을 볼 수 없고 시간이 몇 억 분의 1초라도 가만히 머물러 있는 순간이 없어서 과거나 현재를 가지고 생각하는 것뿐이므로 현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 본래 형태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게 돌아가는 시계바늘이 어떤 장소에 잠깐이라도 머무르지 않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꾸 커가고 나중에는 없는 데로 자꾸 돌아가는 한 개의 과정을 보는 것이지 현실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볼 수 있는 현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객관세계인 이 우주에는 현실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이 절대 존재가 아니라는 확실한 안목을 가지고 현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염세 철학이 되어서 염세다, 무상이다 하여 현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줄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자꾸 속아서 고해의 길을 살아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생들로 하여금 현실이 근본을 똑바로 깨닫고 현실이란 거짓 있는 것으로 알게 하여 현실을 바로 살게 하며 속지 않게 해서 복과 지혜가 원만한 정토의 참다운 현실을 살게 하자는 것이 불교인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현실이란 무엇인가 하고 뚜렷하게 말하자면 현실이라 할 수도 없고 무엇이라 대답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공간도 현실이 아니다.
뉴턴 시대의 물리학자들은 공간적 존재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해서 언제나 동일 부동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발견된 이후부터 물체의 운동 상태는 상대적으로 되었습니다. 예컨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 속도에 의해서 그 길이가 짧아진다. 운동하는 물체의 길이, 물체의 운동 속도, 물체가 움직임으로 변화된 길이와 광속 등의 상호관계로 그 길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로켓의 속도가 광속의 50%, 90%, 99%로 빨라지면 로켓의 길이는 86%, 46%, 14%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로켓의 속도가 광속과 똑같이 된다면 로켓의 길이는 0으로 되어 길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켓이 아주 없어졌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고 다만 다른 공간으로 이동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는 물리, 화학상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끝없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성주계공이라는 말로 풀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이든지 처음에 생겼으면 어느 기간 동안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만 곧 변하고 흐트러져서 끝내는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의 일체의 존재는 잠시도 고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없고 무한히 변화하기 때문에 한 소나무의 한 가지에 열린 솔잎이라도 결코 동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10원짜리 동전이라도 1시간 전에 만들어진 것과 그만한 차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엄밀하게 생각하면 원료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만큼 동전을 만드는 원형이 달라졌을 것이고 먼저 것과 나중 것과의 열도의 차이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고정된 일정 불면의 물체는 없는 것입니다. 또 공간상의 위치를 두고 말하더라도 동서남북, 사유간방, 상하의 방위도 꼭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무한히 연결된 것이고 어느 선을 끊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부산이 남쪽이고 서울이 북쪽이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이루어진 방위일 뿐 서울이 홀로 독립적으로 북쪽이 될 수 없고 부산이 스스로 남쪽이 될 수 없습니다. 부산도 제주도에서 보면 북쪽이 되고 중국에서 보면 동쪽이 됩니다. 서울도 평양에서 보면 남쪽이고 일본에서 보면 서쪽이 됩니다. 또 동쪽이라 하지만 동쪽의 허공을 아무리 상상해서 동쪽의 끝을 찾으려 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남쪽으로도 그렇고 서쪽, 북쪽으로도 그렇습니다. 우주는 무한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한대한 공간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점도 아닙니다. 마음 하나뿐입니다. 공간이나 점도 구경에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가상이고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손바닥만한 거울 하나 가지고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 장안을 비추면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다 이 거울 속에 들어옵니다. 이 작은 거울 속에 그 큰 서울의 질량과 똑같은 크기의 서울이 나타납니다. 따지자면 우리의 모습이 나타난 그림자인 것입니다. 마음이 창조하는 꿈속의 우주. 그런데 광선학상으로 보더라도 조계사의 이 대중들이 500여 명, 1000명이나 그 속에 들어가서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거울 속에 서울의 전체가 나타났다고 하면 북악산의 크기는 콩알만한 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 거울이 콩만 하다면 남산의 크기는 깨알보다도 더 작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의 크기가 자꾸 작아져서 나중에는 육안으로도 볼 수 없는 원자만한 게 작은 거울을 가지고 비춰본다 하더라도 역시 서울은 서울의 실제 크기로 나타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보인다는 이것이 우리의 눈이 일으키는 착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보이느냐 하면 거기에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것이 신기한 노릇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보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의 크기가 아주 줄어들어서 산소, 수소, 원자 정도로 되고 나중에는 작은 것까지도 없어진 그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뿐입니다.
거울은 뒷면에 수은을 발라서 비춰보도록 되어 있지만 이 마음은 허공도 진공도 물질도 아닌데 그 속에 온갖 사물이 나타나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울입니다. 수은을 바른 거울은 죽은 거울이고 이 마음의 거울은 산 거울이고 아는 거울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울 모양으로 비추는 것인데 내가 늘 말하는 마음이라고 할까, 불성자리라고 할까,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거기에 비춰보면 모두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은 작다고 치면 아주 작은 것이고 작고 작다가 나중에는 작은 것도 없어져서 결국에 무한소로 되어 한계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무한소인지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다면 결국 무한대와 통할 것입니다. 무한소가 무한대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무한소와 무한대를 통하고 있어서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한계가 따로 없어서 어디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창조하는 꿈속에 대우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시간도 공간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아닙니다. 있는 물질도 없는 진공도 아닌 이 마음을 지금 말하고 듣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 사이에 무한한 우주 공간을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뚱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대로 온 우주이고 삼세를 통해 있어서 공간이나 시간이 모두 실제로 있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비춰진 영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현상은 다만 중생의 꿈이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